지난 시간에는 텐서플로우로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타이타닉 생존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모델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는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인공지능 이야기할 때 무슨 신경망이니 뭐 뉴럴 네트워킹이니 딥러닝이니 뭐 이상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생명체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신경망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컴퓨터 이야기할 때 하는 거지? 뭐 이런 의문 안 드셨나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어떤 입력이 있으면 이제 그에 맞춘 출력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 기준 이상의 입력을 낼 때 출력이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세게 우리 몸을 꼬집으면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살살 지르면 아무런 출력도 이루지 않죠. 아무 출력도 만들어내지 않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수학적으로 추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극 5가 어떤 뉴런에 입력이 됐을 때는 반응을 하는데 이 뉴런은 자극 5 이상에만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극 2가 입력되었을 때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AX라는 함수가 이 함수의 값이 5 이상일 때만 이렇게 1로 활성화가 되고 5 이하일 때는 활성화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A가 1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이제 X잖아요. 그럼 X가 5일 때는 이제 1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고요. 기준이 5가 있으니까. 2일 때는 0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떤 함수가 있고 이제 입력이 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뭐 또 출력이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상관은 없는데 간단하게 입력이 하나 있고 출력이 1 또는 0인 어떤 함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준이 이제 이 함수의 활성을 결정을 하는 거죠. 활성이면 1, 활성이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에 어떤 값을 넣으면 그에 따라서 1 또는 0이 나올 겁니다. 이 활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인공신경망, 뭐 논리적으로 추상된, 수학적으로 추상된 이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의 아주 단순한 컴퓨터를 쪼개다 보면 나오는 그 가장 기본 단위인 논리 게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리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은 걸 하지만 사실 컴퓨터를 쪼개보면 이런 논리 게이트가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는 참이라고 이제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럴 때 참이라는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입력, 뭐 참거짓, 거짓참, 거짓 이런 것이 입력이 됐을 때는 다 거짓이 나와요. 그래서 참을 1이라고 거짓을 0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어떤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일 때만 1인, 그 외의 경우에는 거짓인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인공신경망으로 이 논리 게이트를 만든다고 하는 말은 이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어떤 선을 그려서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가 있잖아요. ax 더하기 b라는 이 함수가 어떤 값 이상일 때만 1이고 어떤 값 이하일 때는 0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어떤 a, b 그리고 이 기준 c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 b, c를 찾는데 이 ABC의 값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 연립방정식 풀듯이 이제 찾아내면 됩니다.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x1, x2라는 입력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렇게 C라는 기준에 맞춰서 C 이상일 때 1이라고 출력되고 C 이하일 때 0이라고 출력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0,0 거짓을 넣었을 때는 2B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 C를 거쳐서 0이 나와야 돼요. 거짓이 나와야 되는데요. 뭐 그냥 B가 0이라고 놔보겠습니다. B가 0이라고 놔보고 C 기준이 그냥 1로 놔도 상관이 없죠. 이게 만약에 여기 이제 00 넣었을 때 그 여기 fx가 그 ax 더하기 b가 이제 0이죠. b가 0이니까
그러면 이건 1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0이 거짓이 그냥 나와요. 거짓일 때 거짓을 출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일 때를 생각해보면 참일 때는 이제 b는 0이라고 났으니까 2a고요. 그냥 뭐 a를 1로 놓으면 2죠. 그러면 이거는 뭐 1보다 크니까 1이라고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를 그냥 그대로 1로 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거짓을 놨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1인데 1을 기준으로 놓으면 이제 1이 출력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대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c를 2로 바꿔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2로 바꾸면 여전히 2보다 2는 크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는데요. 1은 2보다 작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찾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합니다.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요. 0 넣었을 때 0이 나오고요. 1, 0,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옵니다. A, B, C의 값은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값으로도 요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1차원 함수가 아니라 2차원 함수로도 만들 수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만 출력이 되면 이제 논리 게이트 그리고 논리 게이트로 엔드 논리 게이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만 나오면 되니까. 또는도 이제 마찬가지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은 이제 그 001 거짓일 때만 거짓인 논리 게이트인데요. 마찬가지의 작업을 통해서 어떤 선을 찾고 기준을 정해서 그 위로는 뭐 참, 그 아래로는 거짓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 하나만 그려서는 이 XOR을 이 베타적 그 선언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얘는 선 하나만 그려서는 절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선 위쪽으로는 참, 선 아래쪽으로 거짓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또는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리의 세계에서는 사은품으로 가방 또는 돗자리를 드립니다. 그러면 논리의 세계에서는 가방과 돗자리를 주세요 해도 말이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러면 미친놈 소리를 듣죠. 여기 보면 이 XOR은 참일 때 거짓인데요. OR은 참일 때 참이에요. 그래서 이 XOR이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또는의 의미인데 여태까지 봤던 방법으로는 이제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인공신경망을 쌓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쌓아보니까 XOR 게이트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NOT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이렇게 한 층을 놓고요. 여기에 각각의 X1과 X1을 입력을 하고요. 여기 어떤 출력이 있겠죠? 이 출력을 다시 AND 게이트에 넣으면 이제 XOR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한 단계 문제가 풀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지금까지 기준을 이제 5 이상, 5 이하 이런 식으로만 정했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끊어지지 않는 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제 활성화 함수를 이것처럼 5 이상 이하가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쌓아서 어떤 함수도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에서 선 하나로는 안 됐던 걸 쌓아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복잡한 문제도 요것으로 이렇게 쌓으면 활성화 함수만 바꿔서 쌓으면 이제 해결이 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신경망을 만든다, 인공신경망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블럭 쌓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입력이 있고요, 어떤 출력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개 그림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개면 1, 개가 아니면 0이 나오게 하는 어떤 신경망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 신경망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모양을 갖췄을 때는 되게 효율 높게 잘 그 개가 개인지 아닌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신경망을 학습을 할 때는 A, B, C 아까 봤듯이 A, B, C를 찾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이 A, B, C를 조금씩 변화시켜야 될 텐데요. 이제 그거를 손실함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개일 때 1이고 이제 개가 아닐 때 0이라는 이 정답이 있는데, 뭐 어떤 개 사진을 입력을 해서 1이 나왔고 이게 정말 정답이면 정답이랑 뺐을 때 0이 되죠. 근데 고양이 사진을 개라고 했어요. 정답은 0이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개 사진을 고양이 사진이라고 했어요. 개 사진이 아니라고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만 제곱을 해서 더해보면 틀린 것들의 총합이 나오죠. 요거를 그냥 손실함수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적어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이 A, B, C를 변화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 A, B, C를 그냥 단순히 뭐 0.1씩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그 손실함수가 적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커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A, B, C를 막 바꾸다 보면. 그러면 커지면 다시 이게 적어지는 방향으로 A, B, C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미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그냥 단순히 이 A, B, C를 더해가거나 빼가는 것에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A 더하기 뭐 그 R만큼 변동을 주는데요. 뭐 0.1만큼 변동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0.1만큼 A에다가 0.1만큼 더해가면 손실함수가 줄어들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돼서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미분값만큼, 미분의 뭐 부호만큼만 뭐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이너스 1 또는 1을.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0.1일 거고요.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0.1이 될 거니까요. 근데 플러스 1이 되면 0.1이 돼서 빼지던 게 더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손실함수가 뒤쪽으로 적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A가 변화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복잡한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손실함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습을 하다가 여기에 들어가 이제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건 이제 손실함수가 늘어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뒤로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갇혀 버릴 수도 있어요. 진정한 이제 어떤 손실함수가 최저인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거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문과생들에게는. 문과이과 구분하는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미적도 배우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그림을 대체 어떻게 저 인공신경망에 넣는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컴퓨터에 있는 건 다 0과 1로 디지털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모니터에 있는 점 하나를, 흑백 모니터에 있는 점 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1이면 이제 검정색이고 0이면 검정색이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 리스트죠. 우리가 배웠었죠. 파이썬에서. 4개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1920 곱하기 1080, 이게 HD 해상도인데요. 이거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요만큼의 리스트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러면 고양이 흑백 사진이 이제 어떤 리스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리스트가 인풋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그리고 게이트에는 2개밖에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1920, 1080이 HD 해상도의 개 그림을 넣을 때는 이 곱한 것만큼의 인풋이 들어가는 거죠. 입력이.
뭐 색깔이 추가돼도 상관없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의 그 가산 혼합을 통해서 이제 색깔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각각의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의 강도만 숫자로 입력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빨간색만 255면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날 거고요. 초록색만 255면 뭐 초록색. 그리고 이 숫자가 많아질수록 색의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색이 뭐 16비트 컬러니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문자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 어떤 0과 1의 조합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어떤 테이블이 있으면 되잖아요. 기억은 뭐 001이고 니은은 01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테이블이 있고요. 문자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뭐 요즘 뭐 GPT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문자들 속에서 어떤 확률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홈과 집이 많이 매칭이 된다 라고 파악을 하면 이제 홈은 집으로 번역을 하자, 확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우스는 가정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문장이 많이 있다고 치면요, 그럼 여기를 뺍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올 가장 적당한 단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GPT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단어 다음에 가장 높은 확률이 올 단어를 찾는 식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난해한데요.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설명했던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논리 게이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같은 경우는 어떤 and라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우리 x1, x2 이렇게 하고요. 이제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x 0, 1 이렇게 했을 때 이제 0이 나오고요, 1이 나오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0이 나오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가 2였죠. 방금 전에 C가 2였고요. A가 1이었고요. 곱하기 X1 더하기 X2 한 다음에 더하기 B도 0이었죠. 그리고 if하고 이 계산의 결과가 C보다 작을 때가 이제 return하고 0을 출력을 하고요. if 이게 C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이제 1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죠. 0,0을 입력을 하면 0이 출력이 되고요. 0,1을 출력을 하면 0이 출력이 되고요. 1,1을 출력을 하면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산자를 만든 거죠. 그리고 not and도 만들어 보죠. not and 같은 경우는 여기 0.9라고 하고요. 이번엔 x1과 x2를 곱해 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랜드 1,1하면 1이 나오네요. 얘 왜 이럴까요? 얘를 바꿔주겠습니다. 0 나오고요. 0,1일 때 1 나오고요. 0,0일 때 1 나옵니다. 그래서 AND가 뒤집어진
그런 논리 게이트가 된 거죠. 그리고 5월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월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이걸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바꿔야 되죠. 그래서 5월 한 다음에 0,0 하면 1이 되고요. 뭔가 잘못됐죠? 이번에는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0,0일 때 0이고요. 1,0일 때 1, 1,1일 때 1 이렇게 5월이 됩니다. 그러면 XOR은 쌓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쌓아볼게요. XOR하고 X1하고 X2 하고요. 일단 S1 하고요. S1는 랜드 X1, X2, S2는요 5라고요. X1, X2. 이제 S에다가 AND로 이제 이 두 개의 층을 만들었잖아요. S1과 S2를 이렇게 하고 리턴 S 하면 XOR이 될 겁니다. 해볼까요? 1,1일 때 0이어야죠. 나왔고요. 0,1일 때 1, 0,0일 때 0 이렇게 해서 XOR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찾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트레이닝 했었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일단 우리 어떤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해 놓을게요. 여기에는 트레인이라고 하고요. C가 그 기준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트레인 값에는 X1 리스트로 해놔서요. 첫 번째가 X1, X2가 트레인 1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임시로 우리 1 그냥 A는 1로 놓고요. X1 더하기 X2 하고요. B도 그냥 0으로 놓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단지 C예요. 그래서 if tmp가 C보다 작을 때 이제 return 0을 출력을 하고요. 이제 그 if로 할게요. 이 tmp가 C보다 클 때 return 1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할 자료를 만들어 볼게요.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트라이는 우리 이거 AND 게이트의 학습 데이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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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지막 때만 1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실 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def 하고요. 손실 함수 로스 x, y 학습 자료와 정답과 이제 C 기준 이상 이하가 될 기준에 따른 이제 손실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0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for i in 하고 집 하고요. x, y를 하면 이 리스트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옵니다. 일단 로스 하나는요. 그 위에서 정의했던 펑션에 i 0을 넣고요. 이게 이제 엑스트레인 00 요게 들어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C를 넣어줘야 되죠. C를 넣고요. 빼기 하고 여기다가 C를 넣고요. 빼기 하고 정답 1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그리고 얘를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토탈 로스에다가 더해 줄게요. 제가 이거 잘못 쳤네요. 그리고 이제 리턴해서 토탈 로스가 출력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스하고 x 트레인, y 트레인 하고 c가 1일 때 로스 함수가 2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로스 함수가 0인 걸 찾아야 돼요. 2일 때, 이제 2일 때 0이네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and 얘를 and로 놓고요. 이제 얘를 2로 놓고요. 그래서 봤을 때 C가 2일 때 이제 그 AND 함수처럼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C를 제외하고요. X1, X2 그대로 다시 넣을게요. X2 얘 지워도 되죠? 그리고 AND. 그래서 뭐 AND가 작동을 하는지 보는 거죠. 1, 이러면 1이 출력이 되고요. 0이면 0, 00이어도 0. 이렇게 로스 함수가 0일 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 로스 함수만 가지고는 안 되죠.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도 이해할 수 있게.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단 x, y 이제 어떤 시작점을 정해야 되고요. 이 시작점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초기 값들을 정하는 것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 C1을 이제 시작이라고 하고요. 하나씩 움직이겠습니다. C가 1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요거고요. C2가 C1에다가 이 스텝에 곱하기 이 헤딩을 하면 이제 C2가 될 거예요. 뭐 증가하고 있으면 C1보다 C2가 클 거고요. 감소하고 있으면 C1보다 C2가 작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실 함수는 제가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이 while문을 작동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while문이 손실 함수가 0이 아닐 때 무한히 돕니다. 손실 함수가 0일 때까지 돌아요. 물론 이 경우는 아주 간단하니까 이제 손실 함수로 0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함수 두 번째 C2의 이제 손실 함수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손실 함수의 차이를 설정해 놓겠습니다. 미분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손실 함수가 약간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범위, C가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무한 루프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해 놓을게요. 만약에 손실 함수가 이 차가 0일 때 만약에 C1이 이제 0보다 크면 헤딩을 그냥 무조건 1로 놓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헤딩을 이제 -1로 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 함수가 0이 아닌 경우에
else 하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lif 하고요. 이제 그리고 손실함수가 0이 아닌 경우에서 한 가지 경우, 이제 손실함수가 0보다 클 때, 이때 헤딩을 손실함수가 0보다 작을 때, 이때 헤딩을 그냥 그대로 놓겠습니다. 헤딩에 변화가 없어요. 손실함수가 0보다 작으면 뭐 작아지든 크든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함수가 0보다 클 때, 손실함수가 크면 방향을 바꿔야겠죠. 증가되는 방향이든 감소되는 방향이든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헤딩을 바꿔줄게요. -1로 할게요. 곱하기 -1. 그러면 향하는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제 여기서 잠깐 C0을 만들고 여기다 C를 저장할게요. 왜냐면 손실함수가 0이 됐을 때 C1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C1과 C2를 조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헤딩이 1이면 C1이 이제 스텝만큼 올라가고요. C2가 C1에서 스텝만큼 떨어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증가하고 있는 함수죠. 뭐 3, 2, 4,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 헤딩이 -1이겠죠. 이 경우에는 C1이 이제 스텝만큼 떨어지고요. C2가 이 스텝보다 하나 큰 걸로 하겠습니다. C1보다 하나 큰 거. 그러면 3, 2, 뭐 2, 3, 1, 2 이런 식으로 아래 방향으로 가겠죠. 그냥 제가 임의대로 정한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결과만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저희 앞서서 사용했던 얘들을 그대로 써볼게요. 그래서 피팅하고 xtrain, ytrain 시작값이 뭐 0으로 주면 에러가 나네요. 오타를 쳤네요. 이렇게 해주고요. 또 에러가 나네요. 헤딩 얘를 오타를 냈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를 하나 추가할게요. 프린트 C0을 하나 프린트 하겠습니다. 엔터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무한 루프가 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2가 나와야 되죠. 지금 저 엔드 게이트에서 C가 2가 정답이었잖아요. C가 2일 때 엔드 게이트로 작동했잖아요. 1일 때는 손실함수가 0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뭐를 잘못했을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타를 쳤죠?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이러면 2가 나오죠? 우리가 원했던 그 C, AND 게이트의 C 값 2가 나옵니다. 3을, 뭐 4를 넣어도 2가 나오고요. 그리고 엑스트레인을 이제 5월로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엑스트레인은 똑같이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1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피팅을 해보면요. 1이죠. 여기서 이제 C가 1일 때는 5월 게이트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C만 1로 바꾸고요. 이게 5월로 바꾸고 연산을 해보면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5라고 0,1 하면 1이 나오고요. 0,0 하면 0이 나오고 1,1 하면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주 되게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요. 이 안에는 이제 실제로 뭔가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신경망들에는, 학습된 모델들에는 더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두 컴퓨터 과학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 공학자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쓰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해드리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입니다.